예, 최민희 의원님.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최종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뭐 예상대로 이재명 지사의 또 압도적인 과반 결과가 나왔죠. 잠깐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치요? 예. 수치. 예, 이재명 후보가 19,698표 55.34%, 이낙연 후보가 33.62%, 박용진 후보가 1.3%, 추미애 후보가 9.74%를 얻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그렇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55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딱 55%.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예. 그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본래 예상치가 60% 정도 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캠프는. 그리고 이낙연 캠프 쪽은 그래도 한 40%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게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시당위원장이 이낙연 캠프 쪽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최인호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정확하게 55% 정도 나온 건데 진짜 실무자들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양 캠프에. 실무자들이. 예. 그리고 누적 득표율에서 주목할 만한 게 추미애 후보가 이게 추미애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면 추미애 후보가 떨어지는데 10%대를 유지한 것을 아마 추미애 후보 캠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에서 55% 과반이 훨씬 넘는 지지를 받음으로써 대세론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경선 결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부산, 울산, 경남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그리고 현장 그 유선 신청 선거인들이 투표를 했고요. 최종 집계 결과 이재명 후보가 1위 기록했습니다. 55.34% 그리고 2위가 이낙연 후보 33.62%고요. 3위가 추미애 후보로 9.74%, 박용진 후보가 1.30%로 4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그 경선 결과까지 합한 지금까지의 경선을 모두 합산한 그 누적 집계 결과 이재명 후보가 36만 5,500표로 53.51%로 1위 기록했고요. 이낙연 후보가 23만 6,804표로 34.67%, 추미애 후보가 7만 2,285표로 10.58%,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용진 후보가 8,476표로 1.24% 기록했습니다. 한 곳 빼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번 그 전체 누적하고 봐야 될 텐데 그 광주 전남에서 사실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높은 득표를 통해서 역전의 기반을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그때 거의 근소한 차로 1위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전북에선 다시 이제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 예. 오늘 부울경에서도 전체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보다도 이재명 지사가 한 2%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대장동 의혹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한테 결집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추미애 후보가 사실은 그동안 제주에서는 6.55%를 이낙연 전 대표의 분께 감사드립니다. 들어보시죠. 또한 예.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도 깊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여전히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 전 대변인 말씀 듣다가 이낙연 전 대표의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봤는데 좀 짧게. 하셨던 말씀하고 크게 차이가 예. 안 나는 것 같아요. 우선은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고 앞으로 이제 남은 서울, 경기, 인천도 나아지리라 기대한다고 하는데 내심 조금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 오늘도 역전의 발판을 기반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뭐 내일 있을 사실은 2차 선거인단 결과가 저는 저 중반 이게 일주일 남겨놓은 마지막 민주당 경선에서 어떻게 결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큰 추가 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경선을 통해서 추미애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사실은 선전을 좀 했다가 제주에서는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또 다시 이제 10% 포인트에 가까운 9.74%를 득표를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막판으로 가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지지층이 다소 겹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결과가 거의 이재명 후보로 가는 걸로 선거인단 내지는 권리당원들이 예상을 하고 추미애 후보에게 소신 투표한 결과가 오늘 여기 10%에 가까운 득표가 나온 거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추미애 후보가 한 10% 득표율 정도로 선전을 할 거로 좀 보여지네요. 예. 예. 오늘 민주당 부울경 지역에 대한 그 순회 경선 6만 2천 표를 이제 개표를 한 그런 상황인데 전체 이제 누적 그 득표율은 거의 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53대 34. 네. 예. 앞으로 남아 있는 그 표도 사실 한 100만 표 정도 되거든요. 선거인단 수가 어림잡아. 그러면 그 중에 투표율이 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대세가 결정되어 가니까. 그럼 그 중에 많이 잡아도 60%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60만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 계산을 해보면 이낙연 후보가 남아 있는 곳에서 적어도 36만 표 이상을 얻어야 결선 간다는 얘기가 계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광주 전남에서 122표 차밖에 내지 못한 것이. 예, 이재명 지사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네.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선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겸허하게 결정과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소망사항이긴 한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저로서는 알 수가 없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라는 그런 예상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과반을 획득하시면서 선전하고 계시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눈 두 개, 귀 두 개 가진 정치인들과 달리 1억 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으로 소통하는 그야말로 집단 지성체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지금까지 인허가를 통해서 민간 기업들이 개발 이익을 100% 취득하고 있던 이 부조리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래도 제가 그 엄청난 압박을 견뎌내면서 무려 5천억이 넘는 개발 이익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준 최초 사례입니다. 경기도가 3년 동안 환수한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게 다 합쳐서 3천억밖에 안 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수년간 합친 아마 개발 이익 환수 금액이 5천억을 넘지 못할 겁니다. 본질은 민간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100% 독식했던 토건 그리고 국힘 결탁 세력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태클을 당해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 환수 당한 사건인 것이고 그 개발에 참여한 민간 영역의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저와 관계되는 것처럼 얘기해 보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보신 것처럼 작물을 나눈 자가 도둑입니다. 이 개발 이익을 취한 나눠 가진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아닙니까? 또 공공개발 100% 환수 못하게 막은 것도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 사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부패한 정치 세력과 민간 개발 이익을 독점해오던 토건 세력과 결탁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아무리 가짜 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마치 책임이 마치 저한테 있는 것처럼 선동해보지만 그런 게 통할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어리석지 않고 정치인이나 부패한 보수 언론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발 사업들은 다 민간이 개발하도록 허가해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부산 현장에 있는 LCT 사업입니다. 멀쩡하게 공사가 가지고 있는 걸 민간에 팔아서 엄청난 개발 이익이 생기도록 허가해줬을 뿐만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까지 시민의 돈으로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개발 방식은 다 그랬고 여기에는 보수 언론들 또 부패한 정치 세력들 토건 비리 세력들이 아주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은 주변 기반시설 부담을 원래 성남 시민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그들에게 추가 부담시켰고 그들이 가져갔을 뻔한 개발 이익의 최초 예상으로는 70%. 그 후에 그들의 몫의 가격이 올라서 지금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행정 권력을 활용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한 그것도 국민의힘 그다음에 집권 세력의 방해를 뚫고 그 성과를 만들어낸 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비난하겠습니까? 물론 좀 더 잘 막았으면 아예 공공개발에서 100% 환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법률상 제도도 없어서 이 개발 자금을 직접 마련할 수도 없고 또 국민의힘이 방해를 해서 의회를 통해 방해를 하는 바람에 4년이 넘도록 아예 개발 착수도 못했으니 다 그들의 잘못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도둑질을 하고 또 도둑질한 작물을 나눠 가지다가 싸움이 벌어지고 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돈을 풀고 이러다가 들킨 건데 그 도둑질 못하게 막은 저를 마치 도둑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우리 국민들께서 그 본질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정치인들의 일방적 억지 주장과 이 일부 보수 언론의 가짜 뉴스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그야말로 국민을 이상한 존재로 여기는 그 내부자들 영화 속 그 추억은 이제 정말 과거가 되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시고요.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 가짜 뉴스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주장이 국민들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역시 정신 차리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윤석열 후보가 방송 토론 때 그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뭐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제가 그 왕자를 보니까 갑자기 최순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웃었고요. 그 댓글이 참 재밌는 게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무당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무당층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무당층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웃어 넘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답답해서 그랬겠지만 안 보이는 데다 새기시지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의원직 사퇴 선언했는데 이거 네. 그 곽상도 의원 참 재미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화천대유 누구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치 제가 몸통이다 이런 이상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50억 준 사람이 화천대유 주인입니다. 저 같으면요 절대 안 줬습니다. 제가 그 수천억이 그냥 남아도라도 아까 제가 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던져줄지언정 그 유서 대필 조작했던 검사 아들한테 뭐가 이뻐서 돈을 주겠어요. 저 같으면 1원도 안 줬습니다. 1원도. 그리고 아마도 이 수십억의 돈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진 않았을 테고 뭔가의 대가일 것이 분명히 추측이 되는데 수사를 피해 보려는 꼼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또 엄정하게 수사해서 그 돈을 왜 받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당연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중에 유동규 전 부부장님 관련해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구속도 이제 어제 됐고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런 논평에는 좀 어떻게? 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이 막이다. 정말로 위험하다. 특히 이제 인허가에 관계하거나 이권 사업에 관계된 공직자나 산하기관 직원들이 그 마귀한테 오염될까봐 제가 취임한 직후부터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오직하면 제가 화장실에 써붙여놨겠어요. 반드시 들통난다. 숨기려고 하지 말고 숨겨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어항 속 금붕어다. 그리고 특히 제가 권력에 그 미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난 사람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고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하면서 여러분은 사선에 올라가 있는 타겟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을 하거나 불공정하게 하거나 문제되게 하거나 절차를 위반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아마 정말 100번 이상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영상들이 성남시 회의 영상이 다 남아있죠. 저는 뭐 여전히 믿고 싶은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여러분들이 쓰신 것이긴 합니다만 뭐 당시에 뭘 받았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경기관광공사도 영화 사업 하기는 예산 편성해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이제 안 해줬는데 그것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퇴직해버렸는데 중도에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상태로는 정확한 진상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입장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상황이 정확하게 정리되고 또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면 제 입장을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부울경 지역에 대한 순회 경선 결과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인 또 과반 득표로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 지금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현안과 관련해서 뭐 거침없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도 민간 기업에서 민간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던 돈을 5천억이나 환수한 최대의 치적 사업이었다. 기존의 입장을 뭐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곽상도 의원의 50억 아들 퇴직금 받은 문제도 언급이 있었고요. 윤석열 전 총장 손금까지 손에 이렇게 왕자 새긴 것까지 언급을 쭉 했는데 일단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제 길게 얘기한 어떤 그런 이면에는 사실상 큰 틀에서 승기를 굳혔다 이제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부울경이 예.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예. 그 DJ를 제외하고는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한 분은 다 부산 출신, 부울경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승리를 하면
일단 되게 안심하는 그 후보는 그 흐름이 지금도 이어져서 아마도 부울경 결과에 되게 가슴을 졸이지 않았나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계속하는 건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은 제일 잘한 일인데 그걸로 막 몰리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억울함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길게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저 부분은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측면이 있고 수사로 밝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로 밝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가 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안심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직 경선 일정이 남았습니다. 내일 뭐 인천과 또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경기와 서울도 남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서울 경기 지역은 이재명 지사가 조금 특히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워낙 권리 당원도 많이 확보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 해서 이낙연 후보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좀 이제 백브리핑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던 것도 큰 고비를 넘어간 듯한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일주일 더 남았습니다만은 민주당 경선은 저렇게 대충 결선 없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지사 쭉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얼마나 연루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명료하게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인지 이런 논란을 가지고 아마 이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그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째는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선정 과정, 그다음에 수익 배분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느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게 나오면은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럼 관리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야권의 공세가 여전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잠깐 해봅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네. 지금 나오는 녹취록 있잖아요. 그게 2019년 이후의 녹취록입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대개 수익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토지를 사서 그걸 대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1차 수익금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차 수익금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데 아파트 분양 대금이 결정되는 것도 2018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재명 지사가 관여할 바가 아닌 거죠. 그때부터는 현 성남시장이 이제 관여해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1원이라도 내가 받았으면 모든 걸 그만두고 책임지겠다라고 할 정도로 세게 나오니 그걸 믿고 싶겠죠. 그리고 거꾸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게 아니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 고발 사주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것을 추측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팩트가 말하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팩트가 말하기 전에는 섣부른 단정적인 추정은 피차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자,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친 이낙연 후보 아직까지 뭐 큰 의미 있는 이제 추격을 못하고 이제 반전의 어떤 발판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이제 느긋해진 상황이고 이낙연 대표는 상당히 이제는 뭐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막판 전략 어떤 것들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사실은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여러 기회들이 사실은 있었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부 당내 경선이라는 측면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계속 요구를 했던 검증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본인한테 이제 부담으로 돌아왔던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일주일 동안 이 결과를 뒤집기는 사실은 어렵고 대장동 의혹이라는 외부 결과가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좀 혹여나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로서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일주일 동안 일단은 외부 변수에 의존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흔들림을 한번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8번째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 결과 중심으로 해서
짚어봤고요. 오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 득표율이 55%, 이낙연 대표 33%. 이제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이렇게 해서 53대 34. 예. 뭐 이제까지 어떤 그 추이를 그대로 이어간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